런던의 고풍스러운 주택가, 엘리자베스. 아니, 리즈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붉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빛이었다. 55세, 은퇴한 영문학 교사인 그녀는 최근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자궁, 난소, 나팔관을 모두 적출하는 수술을 권했다. 그 소식은 리즈에게 벼락 같았다. 존. 리즈는 남편을 불렀다. 나 수술 받아야 한대. 존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언제 봤는데? 리즈는 존의 무관심에 가슴이 턱 막혔다. 당신은 내가 걱정되지도 않아?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존은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차피 해야 할 수술이잖아. 리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기를 잃었다. 20년 전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미건조한 일상뿐이었다. 리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수술을 받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의 몸을 훑어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운 곡선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다. 나 수술받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리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음 날, 리즈는 오랜 친구인 메리를 만났다. 메리는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화가였고 리즈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지만 둘은 오랜 시간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메리, 나 고민이 있어. 리즈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뭔데? 존이랑 또 싸웠어? 메리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리즈는 자신의 병과 수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에 대해 털어놓았다. 메리는 리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리즈, 내 마음 이해해. 누구나 한 번쯤은 일탈을 꿈꾸잖아. 특히 너처럼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하지만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존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여자로서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 메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올리버라고 있어. 그 사람이 은밀한 파티를 주최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리즈는 망설였다. 파티라니. 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생 뭐 있어. 한 번 사는 건데. 네가 원한다면 올리버에게 소개해줄. 리즈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소개. 며칠 후 리즈는 올리버와 이메일을 주고받았. 올리버는 리즈의 상황과 그녀가 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고 리즈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 두 남자와의 경험을 원해요. 정중하고 세심하고 저를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남자들이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저를 탐닉해줬으면 좋겠어. 올리버는 리즈의 요구를 신중하게 고려한 후 적합한 두 남자를 섭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리즈는 파티에 가기 전 고급 스파를 찾아 온몸을 이완시키는 마사지를 받고 피부 관리를 받으며 낯선 만남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싶어. 손님,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관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아니요. 그냥 좀 긴장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관리사는 부드러운 손길로 리즈의 몸을 어루만졌. 스파를 마친 후 리즈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다듬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다. 거울 속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중년 여성이 서 있었. 리즈는 낯선 자신의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한편 존과의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당신 요즘 이상해. 존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리고 묘하게 들떠 보인다고 할.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리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 리즈, 나 당신 걱정돼서. 걱정? 이제 와서? 리즈는 헛웃음을 지었다. 걱정하지 마. 리즈는 더 이상 존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 파티 당일, 리즈는 약속 장소인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품으로 장식된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 엘리자베스, 오셨군요. 올리버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쪽은 다니엘, 이쪽은 에드워드임. 두 남자가 리즈에게 다가왔.
다니엘은 검은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진 남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남자였고, 에드워드는 금발의 푸른 눈동자를 가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리즈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리즈를 원하고 있었다. 저도 반갑습니다. 리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올리버는 샴페인을 가져와 그들의 잔을 채워주었다. 자, 그럼 오늘 밤의 주인공을 위해 건배할. 세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낯설지만 설레는 밤의 시작을 긴장을 풀어요. 엘리자베스. 다니엘이 리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에드워드는 리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저희가 다 들어드릴게요. 리즈는 그들의 배려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다니엘과 에드워드는 리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군요. 엘리자베스. 에드워드가 리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눈빛에는 슬픔과 열정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덧붙였다. 리즈는 그들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과 설렘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이제 우리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엘리자베스. 다니엘이 리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요. 에드워드가 리즈의 귓가에 속삭였다. 리즈는 그들의 눈빛에 휩쓸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침실은 은은한 조명과 촛불, 그리고 붉은 장미 꽃잎으로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부드러운 실크 시트가 깔려있어. 긴장하지 말아요. 엘리자베스. 다니엘이 리즈의 옷을 천천히 벗기며 말했다. 에드워드는 리즈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그녀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리즈는 그들의 손길에 온몸을 맡긴 채 낯설지만 황홀한 쾌락에 빠져들었다. 두 남자의 네 개의 손이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잊고 있었던 감각들을 일깨웠다. 아... 리즈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다니엘은 리즈의 입술을 탐욕스럽게 탐했고, 에드워드는 그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애무했다. 리즈는 그들의 손길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엘리자베스. 다니엘이 리즈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해요. 에드워드가 리즈의 목덜미에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리즈는 그들의 열정에 휩쓸려 점점 더 깊은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밤 리즈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모든 것을 경험했다. 두 남자는 그녀를 여왕처럼 대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었다. 리즈는 그들의 품 안에서 진정한 여자로서의 기쁨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리즈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자신이 절정의 순간에 거의 기절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즈, 괜찮아요?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 나 너무 좋았어. 리즈는 힘겹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에드워드가 리즈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리즈는 그들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과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 다음 날 아침 리즈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옆에는 다니엘과 에드워드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리즈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리즈는 자신의 몸을 훑어보아 여전히 그들의 손길이 남아있는. 리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수술도 죽음도 그 무엇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 리즈는 펜트하우스를 떠나 집으로 향했다. 존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존이 무심하게 물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리즈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당신 정말 이상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 리즈,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리즈는 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이혼. 존은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당신도 나 사랑하지 않잖아. 리즈는 단호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 리즈, 제발. 존이 애원했지만 리즈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후였. 나중에 얘기해. 리즈는 차갑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 며칠 후 리즈는 메리를 다시. 메리, 나 이혼하기로 했어. 뭐? 정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나 자신을 찾고 싶. 잘 생각했어, 리즈. 내 인생이잖아. 네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 고마워, 메리.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리즈는 메리의 어깨에 기대어 따뜻한 우정을. 그리고 나 그 파티 정말 좋았어. 리즈가 쑥스러운 듯 덧붙였. 그러길 바랐어. 메리는 씩 웃으며 말했. 리즈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회복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수술은 잘 됐어, 리즈.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리즈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위로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리즈는 다짐했다. 존과의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존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리즈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리즈, 정말 미안해. 존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존,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행복하게 살아, 리즈. 당신도. 리즈는 존과의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리즈는 이혼 후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글쓰기 강좌를 듣기. 오늘은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이야기를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사가 말했. 리즈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그녀의 이야기는 55세의 여성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리즈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리즈 씨의 글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강사가 말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쓴 용기 있는 글임. 감사합니다. 리즈는 다른 수강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한 기분을. 리즈는 그 후로도 계속 글을 썼다. 그녀의 글은 여러 문학 잡지에 실렸고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당신의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독자가 편지에 썼다. 저도 당신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리즈는 그 편지를 읽고 큰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리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글쓰기라는 새로운 열정이 생겼고 그녀의 글을 사랑해주는 독자들이 있었.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 어느 늦은 밤 리즈는 자신의 서재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야경을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리즈는 조용히 읊조렸. 리즈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그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나은 삶으로. 리즈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 어느 날 리즈는 서점에서 자신의 책이 출간된 것을 발견했다. 책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 리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책을 집어들었다. 마치 자신의 분신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벅. 이 책 제가 쓴 거예요. 리즈는 서점 직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 정말 축하드려요, 작가님. 직원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리즈는 서점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제 나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어. 리즈는 생각했다. 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리즈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리즈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리즈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리즈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으니 리즈는 자신의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리즈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리즈는 자신의 펜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리즈는 오늘도 런던의 거리를 걷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리즈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세상과 나누고 싶.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다. 리즈는 오늘도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리즈는 알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 리즈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그녀의 펜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 리즈는 오늘도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본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반짝이고 있다. 리즈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으니 리즈는 자신의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리즈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리즈는 자신의 펜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 외전 두 번째 봄. 그 후 리즈는 자신의 책 두 번째 봄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 유명 작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강연, 인터뷰, 사인회 등 쉴 틈 없는 일정이 이어졌다. 리즈 씨, 이번 주말에 파리에서 열리는 문학축제에 초청되셨어요. 에이전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파리요? 정말 멋지네요. 리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리즈는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 위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회상했다. 암 진단, 수술,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기내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와인 한 잔 부탁해요. 리즈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리즈는 와인을 음미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에 젖어들었다. 파리에서의 문학축제,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리즈 씨,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파리 문학축제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이 리즈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리즈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리즈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리즈는 파리 곳곳을 여행하며 영감을 얻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센 강변.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워. 리즈, 여기 정말 멋지지 않아? 어느 날 저녁, 리즈는 메리와 영상통화를 하며 말했다. 그러게, 너 거기서 꽤 행복해 보인다. 메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정말 행복해.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용감하게 선택한 덕분이. 그래도 네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그 틀 안에 갇혀 있었을 거야. 우린 친구잖아. 당연히 서로 도와야지. 리즈는 메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호텔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존, 당신도 지금 행복할까요? 리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리즈는 존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리즈,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할래요? 축제에서 만난 프랑스인 작가 장이 리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아요, 장. 리즈는 흔쾌히 대답했다. 장은 매력적이고 지적인 남자였다. 리즈는 장과 함께 파리의 낭만적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리즈,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장이 리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이군요. 고마워요, 장. 당신도 정말 멋진 분이세요. 리즈는 장과 헤어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어쩌면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지도 몰라. 리즈는 조심스럽게 기대해보았다. 다음 날
리즈는 센 강변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리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리즈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 리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쓸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리즈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리즈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리즈는 오늘도 파리의 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꿈꾼.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리즈는 런던으로 돌아와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즈가 고개를 돌리자 딸 엠마가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다. 엠마. 아! 이게 얼마만이야? 리즈는 딸을 와라 껴안았. 보고 싶었어요, 엄마. 엠마는 리즈의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딸. 리즈는 엠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리즈와 엠마는 정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엄마, 책 출간 축하드려요. 엠마가 수줍게 말했다.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 고마워, 엠마. 너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리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존 아빠와는 연락하고 지내세요? 엠마가 조심스럽게 물었. 가끔 안부 정도는 묻고 지내. 그 사람도 잘 지내는 것 같. 다행이네요. 리즈와 엠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녀 사이의 정은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었다.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엠마가 말. 그래.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리즈는 엠마를 배웅하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리즈는 생각했. 리즈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녀의 글을 사랑해주는 독자들이 있었.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 리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리즈는 행복했.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으니. 리즈는 자신의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그녀는 알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 리즈는 오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리즈는 자신의 펜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리즈는 오늘도 런던의 저녁 노을을 바라본다. 아름다운 노을이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리즈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행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으니까. 리즈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리즈는 오늘도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